안녕하세요. 편안한 중고차,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남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차를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웃음이 보이시나요? 오늘 컨텐츠는 AMG 차량을 준비했는데, AMG 차량은 실제로 탔을 때 얼마나 즐거운 느낌을 주는지 제가 한번 타보면서 그 느낌을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AMG를 많이 다루는 카센터로 가서 수리비가 비싼지, 만약에 내가 이 차를 무조건 사야겠다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컨텐츠예요. 자, 일단 시운전 하기 전에 엔진 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C63AMG 이 구형 모델이잖아요.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엔진 룸을 열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AMG 엔진이 들어갑니다. 근데 AMG가 뭐예요? AMG는 사실 뭐 벤츠랑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른 회사였어요. AMG라는 친구들의 이름을 약자를 따서 A, M, G 이렇게 뭐 합쳐져가지고 AMG가 됐다 하더라고. 기존에 있는 차를 업그레이드해서 막 출력, 마력을 확 높이고 바로 그냥 서킷에 들어가도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런 스펙을 만들어주는 게 AMG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엔진마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엔진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뭐냐면, AMG 같은 경우는 한 엔지니어가 한 엔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을 하고 엔지니어의 이름을 여기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AMG 엔진은 같은 엔진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또 감성이 있죠. 구형 AMG의 장점이 뭐냐, 요즘 나오는 차가 더 좋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저는 구형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 차들은 다운사이징을 엄청나게 해버리거든. 막 AMG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3000cc 트윈 터보, 한 4000cc가 맥스거든요. G바겐에도 4000cc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는 C클래스잖아. 사실 C클래스 기반의 AMG인데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6209cc예요. 엄청난 배기량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사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엔진에다가 배기 튜닝까지 추가로 좀 더 해놨어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놀라지 마세요. 이게 원래 시끄러운 차에다가 배기까지 해놓으니까 멋있지 않나요? 나는 과하다고 안 느껴지고 멋있네. 아무튼 운행하면서 어떤 질감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시승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또 이거 찍으면 너 이거 팔아먹으려고 찍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차는 내일 수출이 나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막 팔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4명이 타니까 내려막길이나 오르막길 좀 급경사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살짝만 가도 차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살짝 긁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네요. AMG를 타보면 타자마자 느껴지는 게 이 배기음에서 밟아, 날 죽여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뭐 달리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 하는 분들도 이 차를 딱 타고 이 차의 핸들링, 이 차의 배기음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차입니다. 이런 거는 금액이 얼마예요? 뭐 요거 좀 교환 좀 있습니다. 12년식 W204 후기형 모델인데 요런 거는 한 2천만 원대면 사고요. 이거보다 한 등급이 높은 뭐 CLS AMG니 뭐 M3 구형 요런 것들도 1,000만 원, 2천만 원대 충분히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오늘 이 컨텐츠를 찍는 거거든. 이런 금액으로 이 정도 차를 사도 과연 괜찮을까? 이건 진짜 극과 극이거든요. 상태가 좋던가 아예 그냥 버리던가 그 정도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윈터 타이어도 끼우고 본네트도 지금 에어로다이나믹처럼 바람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튜닝까지 하면서 관리를 했던 차다, 돈을 많이 쓴 차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 실제로 보니까 뭐 누유도 많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HJ 모터스의 우리 대표님이시거든요. 저번에도 차를 몇 번 맡겼어요. 근데 잘 만지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M이나 뭐 RS나 이런 게 있는데 저렴하게 딜러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AM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처음에 궁금했던 게, 요게 지금 마크가 벤츠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AMG라 그렇죠. 이건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궁금한 거는 이 전차주분이 이런 걸 이제 튜닝을 해놨어요. 왜 해놓은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엔진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적정 온도의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 예를 들어 너무 차가운 냉장고의 열기라든지 이렇게 또 들어가면 효율이 떨어지고,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신선한 산소가 들어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출력 이런 걸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만든 제품이긴 한데 순정으로 돼 있는 차가 좀 드물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제로 한 거는 효율이 실제로 있나요? 완벽하지 않아요. 감성 마력이 올라가는 그런 요소네요. 그렇죠. 그리고 형님, 이게 AMG잖아요. 이게 고출력에 고마력을 쓰는 그런 차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AMG가 실제로 관리가 좀 어렵거나 그런가요? 바퀴 달린 차는 다 똑같은 자동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스포츠 타입들이 다 존재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오로지 달리기를 위한, AMG 라인이나 이런 데는 스포츠한 그런 드라이빙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너분들이 다 좀 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 핵심이 되는 거죠. 엔진 오일의 관리. 잘 안 되는
되면서 차를 자꾸 혹사시키거나 그러면 당연히 고장률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이미지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 AMG는 사면 안 되는 차야, 얘기가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혹사시키면서 소모품 관리가 안 되면서 오는 고장이 많다는 그렇죠. 거네요. 거의 대부분 저도 손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경은 이렇게 다 많이 키워놓고 이거를 저비용에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가행 정비를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렇게 병적으로 관리한 차들은 벌써 들어와서 차 이렇게 열어보면 틀립니다. 느낌 자체가. 최근에도 AMG 수리하면서 그 차도 똑같았어요. 경을 이미 다 키웠어요. 여기 봐도 오일이 새고 있고 저기 봐도 오일이 새고 있고, 엔진 소리는 그나마 좀 괜찮긴 했었는데 그런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연식 오래된 AMG는 선호 안 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관리를 잘하고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주더라도 얘가 고출력을 쓰기 때문에 누유 부분이나 막 호수 같은 데도 막 압력이 좀 더 세게 오고 이래서 마모가 좀 심하게 되는 그런 건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오일이라고 한 이유가, 오일은 항상 산화가 돼요. 내가 더 혹사하게 운행을 한다든지 출력이 높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각종 가스켓은 뭘로 돼 있어요? 철판 또는 실리콘 또는 고무 오링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열을 많이 받았다가 식었다, 열을 받았다 식었다 하는 경화되는 과정이겠지만, 엔진 오일의 점도가 많이 떨어지면 오일은 아까 산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산화되는 것들이 이 경화를 빨리 진행시키기 때문에 사장님 이거 5만 킬로도 안 탔는데 오일이 왜 이렇게 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마다 저는 얘기를 해요. 오일 관리. 내가 만약에 한 달이라는 기준을 두고 너무 혹사하게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오일 교환 주기를 저는 땡겨서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오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일도 오일이지만 엔진에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냉각수가 존재하죠. 냉각수도 마찬가지로 구동에 원액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 차는 안 얼어, 이게 아니거든요. 중류수랑 구동액이랑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서 넣어줘야지만 산화도 덜 되고 냉각 효율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첨가제 개발하는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 차 냉각수 뚜껑 열고 이거 하나 넣으면 연비가 좋아진다, 출력이 증가된다. 저 그거 봤어요, 그런 제품. 근데 그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냉각 효율을 높여서 내 차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건데, 벤츠든 BM이든 아우디든 그게 만약에 그 첨가제랑 충돌이 일어나면 슬러지가 생기고, 그 슬러지들이 곧 어딜 막아요? 히터코어를 막아요. 라지에다는 방열판이 굵기가 좀 넓어서 효율이 되지만 히터코어 같은 경우는 되게 좁거든요. 그 이물질들이 거기에 껴서 겨울에 히터가 안 나옵니다 하고 들어오는 네. 차들이 약간 그런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일도 중요하지만 냉각수 관리도 중요하다. 또 중요한 건 브레이크를 또 우리가 볼 수 맞습니다. 있죠.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차들은 브레이크 엄청 중요하죠. 열 받았다 식었다 하면 변형이 생기고, 거기에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예요? 브레이크 오일이에요. 브레이크 오일도 보통 레이싱 하는 사람들은 뭐 DOT 뭐 3, 4, 5.1 뭐 이런 게 있는데, 열에 얼마나 잘 버티고 베이커록 현상,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너무 과도 사용하다 보면 끓는 점이 높아져서 브레이크 페달이 쑥쑥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고자 더 규격이 높은 그런 오일들을 개발을 하고, 그 오일들로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만약에 얘를 좀 밟고 다녀요, 좀 재밌는 용도로 사용하는 차다라고 했을 때 AMG 기준으로 몇천 킬로 아니면 몇만 킬로에 한번 엔진 오일을 갈아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에 맞는 규격 오일을 집어넣고, 아무리 좋은 오일을 넣었다 한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무조건 재미로 탈 거야, 막 풀악셀도 한번 밟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좀 과격하게 좀 썼다, 15,000km 세팅이라고 해도 7,500km, 8,000km 아니면 10,000km 기준, 그것도 싫다 그러면 저는 1년에 2번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가혹하게 쓰다 보면 분명히 엔진에 데미지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많지 않더라도 일단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1년에 2번 정도는 갈아줘라라는 거죠. 그렇죠. 요런 차 기준으로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AMG 라인도 똑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키로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차는 오일류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연식이 예를 들어서 2010년식인데 키로수가 5만 킬로다. 이러면 지금 2024년도인데 14년 동안 5만 킬로도 못 탔다? 그럼 그 차는 오일이 셀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중고차로 살 때 연식이 좋은 걸 사야 될까요? 키로수가 좋은 걸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자, 우리가 1년에 2만 킬로다. 예를 들어 15년식 차를 산다. 24년 이제 시작이니까 8년 탔다고 치면 네. 나는 2만 킬로를 탄다. 그러면 28에 16, 16만 킬로잖아요. 저는 이런 차를 살 것 같아요. 적정 주행 키로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니면 더 많은 것도 좋아요. 제가 정비를 해서가 아니고 저는 키로수는 차에 대해서 무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언제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비 한 2년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됐거든요. 혹시 정비 경력이 얼마나 저 되십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18년 차 지금.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얘는 지금 C63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6300cc.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3000cc AMG자도 있고 계속 다운사이징을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디젤 차가 제일 그걸 선보이고 있죠. 환경 규제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대 AMG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 규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때는 휘발유 값도 쌌어요. 무조건 웅장하게 AMG면 배기량도 커야 되고 근데 환경 규제가 계속 강해지고 제작사 자체에서는 큰 엔진을 만들면 만들수록 좋긴 좋지만 작은 사이즈에서도 가급기를 하나 올리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그러면 초반 가속만 잘 나간다 해도 네. 우리 차주들은 아 내 차야 왜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재미는 엔진이 작아진다고 해서 못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작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통 보면 랜드로버 계열들이 좀 그런 게 많은데 가급기를 없애고 배기량은 좀 높은데 자연흡기로 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꽤나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다운사이징 많이 보기는 해요. 왜 자꾸 작아지지? 저도 정비를 하지만 자꾸 네. 그걸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환경 규제 때문에 자꾸 작아지는 거고 배기량은 작아졌지만 네. 그래도 명색이 AMG다라는 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야반대에다가 과급기 2개 단다고 해서 차 날아가지 않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안 아쉬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AMG가 어쨌든 일반 차들보다는 고장에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럼 수리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AMG에만 들어가는 부속을 정해라라고 하면 터보의 형상 똑같은 고장이 났어도 큰 덩어리 부속의 가격들은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일 관리 잘 하시면 터보의 고장도 줄일 수 있고 근데 제작사 자체에서 설계 미스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타 유튜브 채널에서도 설계 미스다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저도 맨날 엔진만 뜯고 하다 보면 듣다 보니 이해가 가요. 벤츠 S클래스 278 엔진 얘네들하고 거의 형식이 조금 비슷해서 비싸네요. 그러면 그 비싼 거. 예려서 비싸다라고 하는 인식은 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실제로는 해요. 그렇진 않다는 거네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아무래도 AMG라고 하면 차값도 비싸고 하다못해 똑같은 부동의 냉각 소스를 바꾼다 할지라도 똑같이 애프터를 쓴다고 해도 그래도 금액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약간 모순이긴 그럼 해요, 부품대 자체가 비싸고 그렇죠. 그리고 공임 자체도 얘는 엔진을 뭐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다른 차들보다는 많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C클래스 204 바디잖아요. 근데 네. 와 여기에 이 엔진을 갖다 놓고 E클래스로 넘어간다고 해서 엔진이 더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차체에 큰 엔진이 들어가니까 정비 그렇죠. 용이성이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작업 공임이 올라가요. 네. 내가 이 차를 어떻게 관리해야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차를 보시는 거하고 수리 많이 나오면 어떻게? 이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차를 누가 구매한다 그래서 제가 봐드렸는데 내일 고장 날 수 있는 게 사실 기계예요. 그런저런 부분들 또 생각하면 또 고민이 많아지시려나. 저희 중고차의 모든 것은 그냥 항상 팩트만 얘기하고 그렇죠. 판단은 어차피 소비자분들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AMG는 AMG다. 그래서 수리비가 현저히 똑같진 않고 조금 비싸다. 자, 오늘 이렇게 AMG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까 정비사 형님이 말씀해주신 차량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엔진오일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차가 완전 가버리기 전의 소리라고 합니다. 경운기 소리가 아무튼 엔진오일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안전한 중고차,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